이름도 컬러까지 바꿔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큰 폴더 위젯처럼 배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1개의 잠금 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원UI 8.5 베타가 2주 간격을 딱딱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촬영 중인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2주를 넘겼어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베타 4차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굴락, 홈업과 락스타의 신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업에서 일단 홈 화면 여기 세팅을 들어갔을 때 앱 아이콘 세팅 여기를 들어가면은 홈 화면에서 아이콘 라벨 편집 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앱을 꾹 눌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수정하는 펜 아이콘이 새로 생긴 거죠. 이거를 눌렀을 때 앱 라벨, 앱의 이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샘성 노트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색깔에 맞게 약간 다홍색 같은 걸로 한번 앱 라벨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앱 라벨의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앱 라벨의 컬러까지 바꿔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IY 홈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홈 꾸미기에 더 최적화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DIY 홈까지 켜볼게요. 이렇게 지금 앱 뒤에다가 배경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앱들의 라벨을 알록달록하게 한번 꾸며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앱 컬러에 맞게 하나하나씩 별명까지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확실히 뭔가 알록달록하게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커스텀의 거의 끝판왕까지 지금 다 뚫린 것 같아요, 홈업에서.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꽤나 유용하게, 특히나 DIY 홈이나 뭔가 조금 앱 컬러에 맞게 앱 라벨까지 맞춰서 쓰시는, 그 다음에 뭔가 앱 이름까지 다르게 바꿔서 쓰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만한 커스텀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 표시 누르면 오른쪽에 초기화 버튼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 누르면 단번에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홈화면 부분에 위젯 세팅이 있거든요. 위젯 세팅을 켜주시면은 여기 컨텐츠 크게 조정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 이게 참 아쉬운 게 방금 홈화면 들어올 때는 잠깐 보였죠. 요 기본 앱들의 UI까지 잠깐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 로딩이 되고 나서는 그냥 기본 상태로 또 남아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네이버 날씨도 이렇게 작게 뜨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80%로 세팅해놓으니까 굉장히 작게 뜨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 최적화 위젯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굉장히 작게 글씨가 뜨고 있는데 100%를 갔을 때는 이 정도의 글씨 크기가 기본 사이즈다 라는 거죠. 네이버 날씨도 이렇게 돌아왔고요. 아까 작게 뜨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도 조금 더 크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서드파티 앱에서 잘 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디지털 웰빙, 네이버 지도, 지하철역, 유튜브 뮤직, 날씨, 삼성 헬스 이렇게 5개를 지금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100% 기본 빵인 상태인데 여기서 80%로 줄여서 한번 홈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 뮤직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날씨 그대로고요. 삼성 헬스도 그대로고요. 디지털 웰빙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서드파티 위젯에 훨씬 더 적용이 잘 되는 거지 삼성 기본 앱의 위젯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불만인 게 이런 거잖아요. 날씨 위젯에서 텍스트가 너무 커지고 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내용이 다 잘려버리는 이런 게 불만이었던 건데 이런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정작 밑에도 물론 위젯 구현 방식에 따라 크기가 변경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둔 거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서드파티 위젯과 섞여 있을 때 괜히 서드파티 위젯 내용만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삼성 기본 앱 위젯들에도 더 적용이 잘 돼야 훨씬 더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흐림 효과 제거 기능도 생겼는데요. 삼성 기본 앱들의 위젯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배경에 배경 블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흐림 효과 제거를 키게 되면은 이 배경 블러가 사라진다 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취향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배경 블러를 굳이 위젯까지 원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요거를 끄고 쓰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폴더에서도 큰 폴더 세팅을 들어갔을 때 일단 사용 중으로 바꿔줄게요. 크게 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놓으면은 사용자 지정을 하자마자 앱이 4곱하기4로 뜨면서 최대 16개까지 한 번에 보이게 변했죠. 이 크게 해서는 아이콘이 최대 9개에다가 뒤에 스태킹까지 해갖고 여러 개의 앱이 더 있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그럼 여기서 터치할 때도 최대 16개의 앱은 큰 폴더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크기를 크게로 하게 되면은 아이콘 크기를 크게로 해도 동일하네요. 작게로 해볼까요? 이건 진짜 아이콘 배열이 아니라 들어있는 아이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가 봐요. 아이콘 크기 작게로 했을 때가 이 사이즈인 거고 아이콘 크기 크게로 했을 때가 이 사이즈인 거네요. 배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이콘 크기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위젯처럼 배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2까지 제일 작게 줄일 수 있고요. 아니면 2 곱하기 1로도 줄일 수가 있고요. 와, 이렇게 작아지니까 굉장히 또 위젯처럼 느껴지네요. 여기서도 터치하면은 당연히 앱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큰 폴더이기 때문에요.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게 지금 홈화면 배열 자체가 제가 4 곱하기 6으로 되어 있는데
4 곱하기 3 사이즈까지 최대로 커질 수가 있는 거고, 야, 이렇게 크게 키워놓으면은 5 곱하기 4까지 20개의 앱까지 이 큰 폴더 안에 묶어두고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줄였다가 커졌다가 배열이 막 바뀌면서도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처 설정 쪽으로 가게 되면요, 제스처로 이전 앱 전환 요 기능을 또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갤럭시에서 스와이프 제스처 기능을 켜고 쓰게 되면은 하단 제스처 바로 이렇게 이전 앱과 다음 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요거를 이제 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껐을 때 이렇게 스와이프 바를 아무리 좌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전 앱과 다음 앱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편한 기능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께서는 끄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엣지 패널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통합 패널이라는 기능이 또 생겼습니다. 원래는 엣지 패널 여기 앱스 패널에 앱만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통합 패널을 키게 되면은 나 앱스 패널 설정하는 게 풀려버렸네 그냥. 어쨌든 여기 앱스 패널에다가 앱들 뿐만 아니라 바로가기랑 연락처까지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야, 여기 통합 패널에다가 앱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가기랑 연락처까지 한 번에 엣지 패널을 켜서 제어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엣지 패널 약간 삼성이 요새 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통합 기능을 또 넣어주는 게 엣지 패널 부활 프로젝트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괜찮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커스텀은. 왜냐면 이게 또 패널 막 넘기면서 쓰는 게 살짝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 패널로 그냥 한 번에 구성해 버리는 게 상당히 또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끄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앱 관리 이 기능도 약간 더 새롭게 생겼는데, 다이렉트 공유 제외 목록의 추가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다이렉트 공유에서 제외할 목록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막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개가 최대예요. 지금 보시면은 8개에다가 2개에서 최대 10개까지만 넣어놨는데, 사실 다이렉트 공유에서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고 싶지만 최대 10개까지밖에 못 없애다 보니까 제외할 수 있는 개수를 거의 무한정으로 좀 풀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홈업 신기능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커스텀에 확실하게 힘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업데이트가 커스터마이징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업데이트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락스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락스타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잠금 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딱 새로 나온 게 보이는데, 이 기능은 원UI 8.5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원UI 8.0까지 내려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UI 8.5 전용이라고 업데이트 로고에 써 있었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타입이 있고 방향, 시간, 보관기 뭐 이런 게 막 있는데, 일단 타입이 슬라이드, 확대, 퍼짐, 파동, 왜곡, 물결, 모자이크, 페이드, 와이퍼, 페인트, 글리치 11개의 잠금 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방향도 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애니메이션 시간은 어떤 효과든 커스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관기로도 기본값, 천천히 시작, 천천히 종료, 선형, 바운스, 커스텀, 이게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다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아래 이런 느낌이고요, 슬라이드 위 방향이고요, 슬라이드 왼쪽이고요, 슬라이드 오른쪽입니다. 슬라이드 아래로 보관기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자, 이번에는 확대로 가보겠습니다. 확대 기본값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 기본값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엔 퍼짐인데, 퍼짐은 지금 모양이 원꽃 하트, 그 다음에 색상까지 막 있거든요. 요건 이제 원꽃 하트 일단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지문인식 한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퍼져서 뜨게끔 나오는 건데, 약간 애니메이션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검정, 흰색, 주황, 노랑, 연두, 초록, 하늘색, 핑크색, 조금 더 어두운 보라색, 진한 보라색, 남색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원형의 보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동 기본값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금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지럽네요. 자, 이번에는 왜곡입니다. 와, 진짜 엄청 야, 이거는 어지러울 정도로 왜곡이 많이 되는데요? 자, 이번엔 물결입니다. 뒤에서 뭔가 장풍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펙트인데요. 약간 정신없다. 물결이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좀 이펙트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면서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모자이크인데요. 모자이크는 강도를 최대 6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진짜 모자이크가 딱 들어갔다가 풀리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페이드는 확실히 그냥 기본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배경화면이 먼저 뜨고 앱 아이콘이 스르륵 뜨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와이퍼도 이렇게 컬러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와이퍼 기본 값이고요. 자, 이번엔 페인트인데 페인트도 단계를 4단계로 정할 수가 있어요. 페인트 기본 값이고요. 이 효과가 들어갔을 때랑 해제된 이후에 배경화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리치 되겠고요. 글리치도 노이즈 강도를 이제 약함, 중간, 강함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아날로그 TV 키고 끌 때처럼 그런 느낌의 효과를 넣어 놓는 거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다양한 건 좋은데 저는 그래도 이 기본 애니메이션이 제일 낫네요. 다른 거는 약간 정신없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락스타에서 AOD로 가게 되면은 AOD 자동 밝기 옵션도 이게 끄게 되면은 AOD 수동 밝기를 세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이제 AOD를 밝게 또는 어둡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굉장히 밝은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OD 자동 밝기를 제가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동 밝기를 해버리면은 주변 조도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아예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데 안 보여요. 카메라상으로는 이렇게 아예 100% 밝기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금 해제 애니메이션과 AOD 수동 밝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원UI 8.5 전용이다 라고 업데이트 로고에 써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원UI 8.0 이상에만 다 지원되는 게 글 넣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텍스트를 아무렇게나 넣을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BOLT, 볼트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기본이 있고 나머지 3개가 있는 걸 보니까 갤럭시 스토어에서 폰트를 내려받으면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바로 별빛 폰트가 또 약간의 독특한 그게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아마 적용이 된다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데 그러네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뭔가 글꼴 근데 왜 이렇게 버벅이니 이걸 넣으니까 어쨌든 뭔가 글꼴을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폰트 결제하셨고 설치하신 다음에 커스텀을 조금 더 할 수가 있겠네요. 본체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폰트가 아니더라도 설치만 되어 있어도 여기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도 당연히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정렬도 양쪽 정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투명도도 조절이 됩니다. 제일 투명하게 하면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투명도 조절도 되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모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텍스트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RGB 팔레트 갖다가 완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텍스트 크기 말고도 여기서 전반적인 사이즈, 그 다음에 기울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글을 넣었을 때 이게 AOD랑도 연계가 되네요. AOD로 갔을 때 써있는 거죠. 잠금 화면으로 가도 요 텍스트가 떠 있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 이제 조금 더 스티커나 이런 걸 커스텀할 수가 있잖아요. 락스타로. 그러면서 텍스트까지 넣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조금 장점인 건데, 그 다음에 이미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전체 버전에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락스타를 통해서 앱 위젯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젯 추가를 했을 때 모서리 둥글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원통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기본 위젯 둥글기로 놔둘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위젯을 예쁘게 추가할 수 있도록 모서리 둥글기 조절 옵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락스타가 이제 조금 더 커스텀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준 것 같아갖고 앱 위젯까지 락스타에서 쓰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UI 8.5에 대응되는 굴락 홈업과 락스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신기능들 역시 커스텀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다 보니까 확실히 갤럭시 커스텀은 굴락이 다 책임지고 있다라는 게 더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원UI 8.5 베타 4차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유출된 업데이트 로고에서는 빅스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게 거의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4차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저도 한번 빠르게 써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